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오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113일째 필사를 하는 날이고요. 어느 분이 댓글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책을 필사하고 있는지. 저는 박완서 작가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에세이를 지금 통째로 필사하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경님. 83일째. 대단하십니다. 아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벌써 83일이 되었네요. 지금 83일째 미경님 하고 계시고, 저는 113일째 하고 있고, 또 여기 댓글에 남기지는 않지만 필사를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도 또 며칠째를 카운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필사했을 때 카운팅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필사를 좀 해볼까 이러면서 시작했던 거라서 그때는 기록하고 뭐 카운팅하고 이럴 생각도 한 적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이지 않게 다른 분들도 필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손을 좀 풀고요. 네, 1분밖에 안 남았지만 손을 좀 마사지를 하고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저번 주 한 금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책기가 있어가지고 먹으면 체하고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식중독 증세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좀 잘 먹지를 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이 좀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빡 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확 주고 싶은데 좀 목소리에 힘이 없고요. 좀 회복되는 중이에요.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약해졌구나, 몸이 약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한의원에 가서 침을 좀 맞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회복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 남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분 47초 남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94조까지 썼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상은 좀 공간에 대한 게 생각나는데요. 당신 집의 한 평은 얼마입니까? 부동산 부동산 딱 생각나시죠? 네, 저희 집 한 평은 얼마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막 예전에 막 집을 이렇게 청약하고 막 이제 이런 걸 알아봤을 때도 평당 얼마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몰랐었고, 지금도 뭐 어디가 어느 지역은 평당 얼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몇 평이 얼마 이래야지 알아듣고, 평당 얼마래 그러면 제가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 평당 만약에 100만 원이면 24평이면 2,400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니 그냥 24평이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 왜 평당을 얘기해 줘. 이런 걸 이제 속으로 막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약간 그게 빨리빨리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조금씩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 한 작년 정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물건을 좀 줄여야 되겠다. 내가 물건 속에 파묻혀 살지 않고 싶다. 그리고 좀 포화 상태다. 이런 걸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미니멀한 거에 계속 관심을 가졌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어떻게 이제 간소화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은 시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리하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리 고수, 뭐 정리의 달인 이런 게 알고리즘으로 자꾸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신박한 정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을 정리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온 그런 거를 이제 잠깐 보게 됐는데, 너무 길어서 끝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 했던 말인 거예요. 지금 사회자님의 살고 있는 집에 한 평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예시로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 45평이 45억이래요. 그래서 자기 고객 중에 45억 하는 45평 집을 정리해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의 요점은 그거예요. 45억이나 막 이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45억 하는 집에 이제 45평 집이면 한 평당 1억인 거예요. 그거는 계산이 좀 쉽잖아요. 딱 끊어지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리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 평에 1억을 하는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을 너무 엉망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걸 또 갚느냐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작 딱 집에 들어오고 나면 아, 이제는 내 집이야. 대출은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 내가 이 한 평 공간이 정말 이걸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좀 값어치 있게 써야 되겠다.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이 공간을.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한 평에 45억, 한 평에 1억 하는 그 집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한 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집의 한 평이나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한테는 1억 이렇지만 어떤 누군가한테는 뭐 2천, 어떤 사람한테는 1,000,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 지금 있는 이 집의 한 평이 그만큼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값어치로 가격으로 딱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 정말 내가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쁜 쓰레기로 쌓아놓는 공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방치한 공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다는 것은 필요 없는 물건은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예로 딱 들어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같은 평수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김치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가는 곳에 김치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북박이로. 그래서 그러면 전에 있던 김치 냉장고는 어디다 놨어? 그랬더니 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내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있거든. 내가 2대나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각자의 그 얘기를 한 거죠. 나 같으면 거기에 뭐 쌀을 넣거나 진짜 그냥 뭐 다른 걸 채워놓더라도 버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 베란다 한쪽에 놓거나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그 전에 있는 제 김치 냉장고를 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간 곳의 주인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책도 자기가 읽는 책,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몇 권은 거실 그 테이블 위에 쌓여져 있고 꼭 있어야 할 책 몇 권만 있고 나머지는 또 없는 거예요. 싹 처분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갖고 있는다고 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싱크대 위에도 뭐가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것 빼고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것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저의 경우도 정말 그 올 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그 막상 이거를 내 집에서 내놓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거 진짜 내놔야 되나?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부터. 근데 결국은 그거를 제가 버리지 못해서 그 짐들 속에서 사는 거고, 그걸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이 공간을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그리고 이제는 좀 비어있는 공간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르게 와닿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아, 이 집에 한 평은 얼마인데 진짜 내가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바뀌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비어있는 공간으로 둔다고 해서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좀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막 채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끔 필요하지만 1년에 몇 번 안 쓰는 거지만 이거를 사놓지 않으면 불안하던 때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시기를 거쳐서 제가 물건에 좀 이렇게 치여서 사는, 진짜 물건이 주인인 집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시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교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좀 물건을 잘 버리지도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타입이라서 한 번 산 물건을 막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리를 또 잘 하고 되게 소중하게 여기니까 물건들이 예전에 산 거지만 지금까지도 쓰는 물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운 물건들도 또 사게 되니까 그 어떤 제가 물건을 좀 정리하는 방식,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이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불안해서 물건을 자꾸 사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돈이 있을 때 사놔야지? 막 이런 게 되게 강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넉넉하지 못하게 살다 보니 그런 마음이 좀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지? 많이 모아두지? 별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데 왜 그럴까? 막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걸 알았죠. 어렸을 때 넉넉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채우려는 게 있었구나. 무의식 속에. 그걸 알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필요할 때 그때 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물건을 사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그래서 여하튼 내가 있는 우리 집의 한 평의 공간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 내가 그 공간을 이렇게 내 마음에 든다면 상관이 없죠. 내 마음에 든다면 상관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비워내고 싶다. 여유를 좀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둠으로써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공간을 좀 그렇게 잘 꾸미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처럼 만약에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이 한 평이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확 와닿아서 좀 실행을 하게 되는, 제가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한 평은 얼마야. 그런데 나는 거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좀 반성을 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하루하루 보내면서 생각했던 것들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한 줄 명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공간도 쾌적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요. 저는 지금 여기 다락을 좀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다락이 꽉 차 있어서 저는 좀 비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몇 평을 좀 빈 공간으로, 여유 있는 공간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 좀 흐뭇하게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와 같다면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갚고 있는 대출과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나의 어떤 금전적인 노력,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공간을 좀 잘 꾸며 나가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인데요. 벌써 저는 막 그 주중에 반을 지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화요일이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에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